안녕하세요. 에이징1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입니다. 안면거상 수술 후에 턱선은 또렷해졌는데 목은 여전히 처져 보인다 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왜 많은 분들이 안면거상과 목거상을 함께 해야 완성도 높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굴과 목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의 범위를 표시하는 것이고 목거상 수술 범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넓은 목 근육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이 늘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이 목 근육이 늘어지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목과 얼굴에 걸쳐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처지는 경우에는 목도 함께 처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분은 얼굴과 목 전체의 피부가 많이 늘어진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선이 굉장히 불분명해져 있고 목에도 주름이 많습니다. 이쪽 분 같은 경우는 입가 주름과 볼 처짐은 관찰이 되지만 목은 비교적 많이 처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 전체와 얼굴 전체의 피부가 늘어진 이런 경우는 안면거상과 목거상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고, 이분 같은 경우는 목은 노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면거상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수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은 얼굴 피부는 귀 앞쪽 방향으로 당겨졌고 목에 있는 피부들은 귀 뒤쪽 방향으로 당겼습니다. 이 턱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피부들이 다 팽팽해졌기 때문에 턱선이 선명해졌고 목에 있던 여러 가지 주름과 처진 증상들이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으로는 안면거상만 한 경우가 되겠는데 입가 주름과 볼 처짐 이 증상이 개선이 되었고 목거상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안면거상 수술은 심술보, 불독살 이런 증상들이 개선되면서 얼굴이 갸름해지고 팔자주름과 입가주름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길어지거나 넓어져 있거나 할 때 얼굴이 짧아지고 갸름해지는 이와 같은 얼굴형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안면거상 수술의 효과입니다. 목거상 수술은 턱선이 명확해지고 목에 있는 가로주름과 세로주름 증상이 완화가 되고 턱 밑에 있는 심술보, 이중턱과 같은 증상들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거상 수술을 할 때 병행하는 수술 중에 턱 밑 거상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중턱과 칠면조턱 증상이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목거상 수술만으로는 충분히 증상의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턱 밑 거상 수술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면에서 봤을 때 불독살, 심술보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됨으로써 얼굴 턱선이 많이 갸름해지고 얼굴 크기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음 분은 주로 심술보 증상과 입가 주름 증상이 많이 보였던 분인데 심술보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입가 주름 증상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면에서 봤을 때 턱선은 비교적 괜찮았지만 팔자주름과 입가주름이 주로 심해서 안면거상 수술을 하는 경우인데 팔자주름과 입가주름 증상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목거상 수술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안면거상과 목거상 수술을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을 해서 볼에 있는 피부를 이쪽 방향으로 당겼고 목거상을 통해서 이 목에 있는 피부를 귀 뒤쪽 방향으로 당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턱선이 명확해졌고 목에 있는 주름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목 처짐 증상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분 보시면 역시 안면거상과 목거상을 같이 하신 분인데 얼굴에 있는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목에 있는 처짐 증상과 주름도 많이 개선이 되면서 동시에 턱 밑에 있는 이 근육이 늘어진 칠면조 턱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목거상만으로도 턱 밑에 있는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지만 턱 밑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다 개선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턱 밑 거상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거상과 턱 밑 거상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턱 밑에 이중턱 증상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거상만으로는 부족해서 목거상과 턱 밑 거상을 같이 해서 턱선이 명확해졌고 이중턱 증상이 완화되면서 목선도 선명해진 모습입니다. 다음 분도 역시 목거상만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목거상과 턱 밑 거상을 같이 함으로써 턱선과 목선이 함께 좋아진 모습입니다. 다음 분도 역시 턱 밑에 이중턱 증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목거상과 턱 밑 거상을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턱 밑에 있는 이중턱 증상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과 목거상, 턱밑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떠한 비율로 안면거상만 하는지 또는 같이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비추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명 수술을 하면은 약 한 80명 정도는 안면거상과 목거상 수술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약 15명 정도는 안면거상만 단독으로 시행을 합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에는 노화가 거의 없고 얼굴에만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안면거상 수술만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한 5분 정도는 턱 밑에도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면거상, 목거상, 턱밑거상을 같이 시행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수술을 어떤 경우에 조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과 목거상, 턱밑거상 수술이 어떠한 경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면거상, 목거상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질문 주시면 언제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에이징 일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